알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행의 전혜미입니다. 오늘은 죽은 사람이 임자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란 영화에서 김중만이 찜질방에 보관돼 있던 돈가방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죽은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을 떠올려 봤을 때 영화 속 김중만은 그저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임의로 가져가도 될까요? 변호사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화의 사례처럼 죽은 사람이 임자다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은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영화 속 김중만의 행위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찜질방 카운터 직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임자 없는 가방, 임자 없는 돈가방이라는 게 정말로 임자가 없는 것인지, 임자가 없으면 그 찜질방에 있는 관리자가 그 물건에 대한 점유, 그거를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이게 절도죄가 될 수가 있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하지 않은 장소에 찜질방이 됐든 뭐 버스 안이 됐든 길거리가 됐든 어떤 영화관이 됐든 어느 곳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 형법 329조의 절도죄가 되는지 아니면 360조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잘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유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이 두 죄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 이 물품에 대해서 집에 관리를 하던 중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 방송사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절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마우스가 이 방송사 바깥에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고 해서 점유 이탈물 가져가니까 횡령입니다. 내 거를 아닌 걸 가져가면 횡령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횡령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막 가져간다든가 뭐 물건을 가져간다 하면 횡령이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임자 없는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임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중요합니다. 당구장은 거기는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네. 그 당구장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깜빡 잊고 가방을 놓고 갔어요. 그렇지만 그 관리자가 그 물건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다. 그 손님이 오면 되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럴 때는 임자 있는 물건이 되죠. 그럴 때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아. 그런데 농구장, 은행이 관리하는 ATM 기기, 그 다음에 승무원이나 관리인이 있는 버스, 기차, 비행기 등 이런 장소는 관리자의 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농구장은 이렇게 오픈된 곳이라기보다는 실내잖아요. 네. 그럼 관리인이 있을 거고요. 네. 은행, 관리인이 있죠. 네. 관리인 있잖아요. 오. 청원경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버스 있죠. 네. 기차 있죠. 있죠. 네. 비행기 당연히 있죠. 있죠. 네. 그러면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거는 관리자가 있는 데서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합니다. 네. 네.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속버스 운전사는 네. 그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이지 네.
그 버스에 있는 승객의 물건까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라고까지는 안 봤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건 누가 놓고 갔네요. 기사 아저씨 이것 좀 이거 누가 놓고 갔어요. 이거 주면 그때부터는 그 기사 버스 기사의 점유 안에 들어오지만 네. 기사가 몰랐어요. 버스 손님들 다 내리고 뭐 없네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내렸어요. 네. 그랬을 때는 그거는 버스 기사의 점유가 아니라고 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누군가 와서 그걸 네. 가져갔으면 그거는 그 버스 기사의 점유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무조건 뭐는 그 절도, 뭐는 점유이탈죄, 이렇게 점유이탈 횡령죄하고 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끔 이제 저희 의뢰인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무슨 법이 그래요,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예요, 뭐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엄밀하게 사안이 다릅니다. 그 구성 요건도 다르고 네. 그 요건이 달라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 네. 다른 판단을 보시면 요거는 뭔가 다른 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득한 것을 말하지만 누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하게 되는 거네요. 절도죄가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네.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조금 가볍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네. 이럴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점유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실에서 007 가방을 줍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긴 어렵지만 교통카드나 지갑을 줍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일 텐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실물이나 분실물일지라도 부정하게 습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라도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아무리 견물생심이라고 하더라도 꼭 갖고 싶은 게 딱 떨어졌으면 마음에 살짝 위협은 네. 들지만 그래도 길게 생각해서 절대 또 탔지. 예,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 전혜미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